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1치 하는 투자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도 별로 좋진 않았어요, 시장이. 시장이요? 네. 코스피는 0.1% 올랐는데 장 막판에 확 들어올리더라고요. 네,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중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에 가만 비교해 보면 아까 우리 이제 중국 시장을 오늘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와, 중국 시장은 정말 할 얘기가 많더군요, 오늘. 정말 설왕설래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리 매수했습니다. 근데 안 물렸어. 좀 착하게 살아서 안 물린 것 같아. 사고 나니까 조금 올랐어. 벌써부터. 네. 아니 벌써부터 아직 뭐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을 계속 마련해 올 예정입니다. 오른 주식 팔아서 이제 중국 주식으로 넘어간다. 지금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중국 규제 관련한 의견은 굉장히 막 엇갈리고 있어요. 엇갈리죠? 네. 네, 근데 상당히 지금 많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쏠리는 많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뭐 기회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은 뭐 공식적인 의견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먹구름이 세게 끼면 낄수록 좋을 때죠. 가장 어두울 때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네, 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건시 봐서라도 네, 아까 공진단 좋습니다. 건시한테.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코스닥은 1,300억, 2,500억씩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200억 매도했습니다. 요즘 계속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3,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700억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가 좀 많이 빠졌나 보니까 코스가 많이 빠졌죠. 네, 1% 정도 빠졌는데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희비가 엇갈린 것 같아요. 어저께 상장했던 넥스트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반면에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넵튠 뭐 이런 종목들 뭐 5에서 7%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이 오른 것들 위주로 좀 오늘은 빠졌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 HN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 유럽 Fit for 55 그거 나오고부터 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한 8% 하락을 했고요. 네. 2차전지주들 중에서 뭐 소폭씩 빠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는 한 5% 빠졌고요. LNF는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이제 끝났으니까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스24도 한 5% 정도 네. 빠졌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뉴스가 좀 장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에 큰 주도 섹터나 뭐 큰 흐름이 없다 보니까 막 가짜 뉴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남북 경협주가 좀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이상한 언론사도 아니고요.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였습니다. 네. 예,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데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뭐 엄청 올랐거든요. 뭐 네. 신원 25%까지 올랐다가 아난티도 12%까지 막 급등했는데 네.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네. 바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는데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신원은 16% 상승으로 마감했고 아난티는 한 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남북 경협도 참 잘하는데 제가 옛날부터 이거 참 잘하고 이번에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와서 장난을 좀 쳐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오르는 거 봐서는 시장에 살 주식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실적이 나빠지진 않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이 나쁘진 않을 거지만 여기서 가격을 올리기에는 애매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전기 2차 전지도 주식들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뭐 이거저거 많이 오르니까 뭘 할까 하다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면은 좋은 사인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잡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 오히려 하락을 한번 해야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 볼 수도 있어서 뭐 꼭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고. 또 뭐 가짜 뉴스가 흔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넥스트 사이언스란 회사였는데 어저께 26%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네.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던 것도 어저께 가짜 뉴스 때문이었는데요.
대주주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이런 음. 가짜 뉴스가 좀 퍼지면서 주가가 급변동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국 출장 갔다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잠깐 묶여 있었던 시기에 갑자기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걸로 봐서 좀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저께 이 뉴스 보고 매도를 한 분이 분명히 있겠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네. 이거는 근데 명백한 사기라서 이런 건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잡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사교육 규제 요즘에 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오히려 청담러닝이라는 회사는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KTB증권의 김재윤 연구원님이 네. 청담러닝은 중국 영어 교육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해당 규제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청담러닝의 사업은 영어 회화 중심의 놀이학교 프로그램이라서 정규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교육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고 오히려 영어 교과 수업에서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영어 회화 쪽으로 좀 수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들어보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너무 비싼 사교육이 문제인 거죠. 몇 천만 원씩 하는 그쵸. 캠프에 3천만 원씩 하고 하는 거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러면 한국에 제가 요즘 안 배워서 모르지만 한국은 한 달 수강비가 딱딱 정해져 있는 걸 주로 팔지 않습니까? 인터넷 강의에서요. 네. 인터넷 강의는 보통 오프라인 학원비보다는 싼 편이죠. 그러니까. 네, 뭐 몇 천만 원짜리 이런 프로그램은 없죠. 그러니까 뭐 한 돈 10만 원, 5만 원 막 별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도 19만 원밖에 안 하는. 참. 지금 돈 벌어주는 강의가 19만 원은 역대 유례가 없어. 하여튼. 근데 저희가 이제 곧 1주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1주년 되니까 저희 이제 댓글로 저희 이제 출연진 그 데일리 출연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 권순장님하고 모여가지고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할 것 같아요. 춤은 아마 안 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방송 사고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마 1주년 되면 그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에 약간 할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1주년 기념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쪽 그 업체하고. 그래서 역대 가장 싼 기초 강의가 되지 않을까. 네. 요즘에 그 고객분들 오시면은 유튜브 언제부터 보셨는지 항상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네. 대부분이 거의 초기 때부터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를 검증한 거야. 네, 니들 진짜냐 가짜냐. 워낙 사실 이 바닥이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두세 번 보고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흔치 않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배에 왕자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통신이었습니다. 네, SKT가 2.3% 올랐고요. SKT는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33만 원에서부터 거의 10% 빠졌었어요. 네, 8월에 이제 MSCI 리밸런싱 그렇지.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었죠. 이슈 때 뭐 비중이 많이 줄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올랐고요. 조만간에 저 회사 분할합니다. 인적 분할하죠. 네. 네. 그리고 LGU 플러스가 1.7%, KT가 1.65%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금투 김홍식 연구원님이 통신주들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3사 간 5G 네트워크 경쟁이 좀 본격화되면서 5G 가입자가 좀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5G 가입자가 급증하면은 뭐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ASP라고 ARPU라고 하죠. 이 통신 업종에서는 이 1인당 지불하는 통신비 단가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5G 스탠드얼론으로의 조기 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멀티플 확장이 기대된다. 오늘 KT가 먼저 하겠죠. 그 대선 전에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불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한테 승소를 했죠. 그래서 5G 시대의 망패권 강화가 기대가 된다. 통신사 경영진이 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건 없었던 일이에요. 20년 머물렀던 거고요. 참고로 배진환 대표가 10년 보유하고 있다 피토하고 지금 나간 게 KT입니다. 슈퍼개미도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 자, 기회인가? 빠질 건 없어요, 별로. 제가 보기에는. 5년 기다리시는 분인데 10년 기다리시는 10년 기다리다 나갔어. 네. 근데 다른 게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였으니까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한국전력 10년 기다렸는데 이제 못 참겠다. 상장 폐지 청원을 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더라고요.
너무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상대 페이지 정말 10년을 기다려서 네. 뭐 어쨌든 예, 기다리면 항상 뭐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누가 봐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KT 쌉니다. 진짜 싼 주식이에요. 저는 한번 좀 땡길 때 된 것 같은데요, KT? 지금 KT는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KT 싸지. 아직도 싸. 많이 올라갈 수 있어. 되게 좋은데요. 안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통신주들 다 싸죠. 네, KT는 진짜 쌉니다. 네. KT. KT 진짜 싸.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산 대형 국영 강관의 종류인 것 같은데요.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0% 반덤핑률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밝혔는데요. 이 워싱턴 지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반덤핑 14 재심 예비 판정 결과 현대제철 같은 이 한국 철강업체에 대해서 0% 반덤핑률을 판정을 했습니다. 강간업계 수출 경쟁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관 만드는 동양철관이 한 5% 올랐고요. 현대제철도 한 1.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저께 인텔이 이제 고객사를 신규 고객 유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한테 안 좋은 뉴스죠? 예, 퀄컴이랑 아마존을 고객사로 유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6일에 이제 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인텔이 2025년까지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를 하면서 이 고객사 확보를 밝혔는데요. 팻 겔싱어 CEO가 파운드리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앞서 100개 이상의 기업과 파운드리 협의를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대형 고객사를 실제로 발표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기존 나노 단위의 공정 노드 명칭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나노 기술, 뭐 7나노 기술 이렇게 불렀던 거 있잖아요. 네. 그 10나노 기술은 이제 인텔 7 그리고 7나노 기술은 인텔 4 이렇게 숫자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이제 TSMC나 삼성전자가 부르는 이 7나노 기술은 보통 인텔의 입장에서는 한 10나노 정도하고 비슷한데 숫자가 높아서 기술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 이런 지적이나 오해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좀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인텔의 10나노가 다른데 7나노 수준의 집적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NH증권의 도현우 연구원님 언급에 따르면 실제 피치를 고려했을 때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 명칭 과장이 심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인텔이 좀 손해를 봤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 네. 브라로 공정 7나노 뭐지. 네. 근데 사실 이런 근데 아니 너무 헷갈린다. 10나노는 뭐 인텔 7? 인텔 7, 그다음에 7나노는요? 인텔 4. 너무 헷갈린다. 네, 뭐 초반이라서 그러는데 이제 정착하겠죠 뭐. 이거 한국 광고사들 좀 쓰지 왜 저렇게 썼을까 이름을. 7나노는 4? 네. 헷갈려. 헷갈리긴 해요. 네. 네, 근데 이런 마케팅이 사실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실제는 어떻든 간에 이 마케팅으로 인해서 그 삼성전자의 QLED TV도 그럼요. 굉장한 마케팅 성공 사례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20년 역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성공한 기초가 된 건 마케팅의 힘이죠. 예, 마케팅의 힘이 대단하죠. 김연아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김연아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광고 효율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전에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기에 그렇게 가격을 많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손해지. 우리 증시각도의 팀 마케팅 잘 못해. 사실상 내용은 좋고 우리 앞북 잘 두들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북 두들겼습니다, 분명히. 앞북. 우린 뒷북 안 두들겨요. 다 올라간 주식 이제 이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앞북만 두들겨요. 더 이상 말은 못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전문가 방송 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자꾸 금융권 뭐 이렇게 은행 뭐 이런 쪽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 증권. 그런가요?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마케팅 한번 신경 좀 한번 써보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내일은 이제 노란 가발 쓰고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인텔의 인텔 4, 보통 7나노 기술이 알려진 이 기술 양산 시기는 2023년. 인텔 공정 최초로 EUV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렇죠. GAA 같은 거는 이제 리본 팻이라고 이름을 붙인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2024년 양산할 계획입니다. 네. NH증권에 따르면 로드맵 지연 없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2025년부터 인텔이 TSMC보다 기술적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GAA 이거는 이제 양산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 그래서 일종의 저 칩의 핀, 그러니까 이거 뭐야, 꼬랑지처럼 만드는 모양에서 전류 접속분을 많게 해서 한 번에 흐르는 전력을 빵 하고 많이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GAL입니다. 최근에 기존에 뭐였더라? 또 까먹어. 핀팻? 핀팻 공정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 다음 또 뭐 게이트 올어라는 뭐 플러스 뭐 이런 거 나오고 계속 나오고 기술은 있죠. 진화되고 있죠. 네. 네, 삼성전자는 2022년에 양산을 계획하던 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공개된 로드맵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해당 공정을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자사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만 사용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엑시노스네요. 네. 그리고 외부 고객에게는 2022년에 4나노 핀팻 공정을 제공을 하고 2023년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플러스 공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로드맵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 GAA 양산 지연으로 당분간은 TSMC가 로직 파운드리 공정 우위를 유지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을 1조 원으로 한투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한 14% 정도 하회를 하는 수치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 컨센 하회는 전지 부분에서의 적자 전환 영향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전지 사업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때문에 전기차용 물량 성장이 좀 둔화가 되었다고 하고요. ESS 리콜 관련 일회성 충당금이 4천억 정도가 반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지 부분에서는 한 1,100억 정도의 영업 손실 전망이 되고요. 반면에 석유화학 영업이익은 ABS나 PVC, 요즘에 이 아주 LG화학의 주요 제품인데 시황이 아주 좋죠. 이것 덕분에 이제 한 10% 전 분기 대비 증가를 한 1.1조 원 정도 영업이익 추정을 했고요. 첨단 소재 실적 역시 양극재 물량 확대로 기대에 부합할 것이다 언급을 했고,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 합의금이 한 1조 원 정도 들어올 게 있거든요. 이거는 영업이익은 아니고 영업 외 이익으로 아마 기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상장으로 인한 우려 때문에 해외 경쟁사 대비 지나치게 할인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해외 경쟁사는 뭐 CATL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첨단 소재 성장성 그리고 화학 부분 체질 개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는 116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웅제약이 오늘 한 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 자체 개발한 보톨리늄 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중국 임상 3상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중증의 미간주름 환자 473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임상 3상한 결과 4주 후에 개선 정도가 92.2%였다고 합니다. 대조약이 86.8%인데 효과가 비슷해서 뭐 효과가 입증됐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앞서 나보타는 미국이랑 유럽, 캐나다 등의 세계 55개국의 품목 허가를 획득해서 지금 80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는 1,896명 발표를 해서 또 사상 맞습니다. 최고치가 네. 나왔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더 이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연결을 짓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 백신 공급 재개를 한다라고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고 당초 7월 공급 예정이었는데 생산 차질로 좀 지연이 됐는데 이제는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젯밤에 정부하고 모더나 측이 고위급 화상 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 이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 있는 거고요. 빨리. 근데 백신 진짜 공짜예요? 정부에서 부담을 하죠. 아, 그렇구나. 네. 나 세금 낸 거 꽤 되는데 괜찮네. 세금 낸 저기가 있네요. 그렇죠. 세금 냈다고 나 5방 맞춰줘 이럴 수는 없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 들어서 공매도 규모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일평균 공매도 금액이 3,650억인데요. 5월 달에는 5,780억이었거든요. 한 37% 정도 감소를 했고요. 아마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지, 실적이 잘 줄인 게 나오는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니까. 네. 네,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도 줄었는데요. 네. 5월 달에는 85.6%였는데 7월 들어서는 71%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용잔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7월 1일에 24조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7월 26일 기준으로 24조 5천억까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버스도 올해는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공매도는 해본 적 근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그 공매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 저희 이제 타이거 자산운용의 김영준 이사하고 대담을 했거든요. 아마 주말에 빠르면 그분도 이제 1주년 기념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어. 오늘은 누가 와? 네.
국민금융교사 오건영 오건영 부부장이 저희 증시각도 TV에 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김영준 이사 말이 자기는 그 방송에 났는데 따로 저하고 얘기할 때 공매도 너무 어렵대. 공매도에서 재미를 본 적이 없대. 기관이라도 공매도 하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손실 쪽이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이익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손실이 나면 굉장히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 손실 뭐 비용도 있고 비용도 높고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공매도를 전혀 안 하는 지금 상황이지만 뭐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못 올랐다. 물론 예전에 박스권에서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2019년 오기 전까지의 박스권에서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부담이 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은. 네. 공매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이호석 그 SK증권 팀장님하고도 대담을 했잖아요. 이번 네. 주 주말에 아마 올라가겠죠. 네. 네. 근데 그분도 지난 직장이 헤지펀드였거든요. 네. 그때 매니저 시절 당시의 경험을 그때 좀 얘기를 해줬는데 헤지펀드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그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 굉장히 큰 손실을 뒤진 봤다고 했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숏 어렵습니다. 네. 그런 뭐 전문가도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시장이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인버스에서 돈 벌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거하고 약간 유사한 거지. 네. 예.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렇지, 게다가 비용이 하방이 또 열려 있으니까. 그렇지. 예, 어렵죠.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